문제에서 이제 교점의 개수하고 교선의 개수를 물었죠. 자, 교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이거 이제 꼭지점이라고 같다 그랬죠. 자, 꼭지점의 개수랑 마찬가지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자, 사각기둥이 되겠네. 그럼 밑면의 변의 개수에다 곱하기 어때? 이해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일단 뭐 몇 개 안 되니까 세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교선. 교선은 이제 만나서 생기는 이제 선이 되는 건데, 면하고 면이 만날 때야. 면하고 면이 만날 때 생기는 건데, 요거는 이제 입체도형에서 이제 모서리수랑 일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사각기둥이니까 4에다 곱하기 3 이렇게 진행하시죠. 그죠? 그래서 10이구나. 자, 10이라고 하시면 되고, 8하고 12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니까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문제에서 이제 면의 수를 물어봤죠. 이제 면의 수. 자, 면의 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푸시냐 그러면은, 여기 밑면에 이제 육각기둥이잖아, 이제. 자, 밑면의 변의 수 6이죠, 6. 자, 6에다가 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어떻게 두 개가 되는 거니까 보통 2를 더해서 이렇게 8이라고 이제 결정한다 이렇게. 이건 계산식에 의한 거고 세 보셔도 괜찮아요. 옆면이 6개 있고 요건 어떻게 된가? 밑면이 2개 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요게 지금 A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점 같은 경우 보면 교점은 이제 꼭지점의 수라겠죠. 자, 꼭지점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면에다가, 밑면이죠. 밑면의 변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2. 요게 지금 B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선이죠, 교선. 자, 교선은 이제 모서리수랑 일치하기 때문에, 6에다가 이제 곱하기 3. 요 계산식이 한 거, 초등학교 때 했던 거죠. 잘 모르시면 그냥 세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8개 나와요. 자, A에다가, B에다가, C를 갖다 이렇게 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8에다가 11을 더하신 후에 그럼 20이죠. 여기다가 이제 18을 빼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값이 얼마가 되신가? 20이 되시는 거 2구나. 2가 되시는 거고 객관식이 아니고 이제 단답형이죠. 그래서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지금 가로 1, 2, 3번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가로 1번 같은 경우에는 직선 AC랑 마찬가지야. 그럼 A점에서부터 시작해서 C점까지 양쪽으로 무한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A하고 B하고 C가 지금 같은 선상에 있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기억이나 여기죠. 미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자, 해석하면 어떻게 하면 A에서 B까지를 지나는데 양쪽으로 무한해도 어떻게 해? 결국에는 C도 포함을 하죠. 마찬가지로 B에서부터 C에서 C까지 무한한데 결국엔 얘가 지금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A도 지금 포함하기 때문에 요 기억하고 미음이 사실상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같은 걸. 그 다음에 반직선은 시작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면 화살표 방향은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이제 꺾게 돼 있기 때문에 반직선 AB하고 반직선 이제 BA는 서로 다른 거야. 요건 서로 다른 거다. A에서부터 출발해서 B 방향으로 무한이냐. 그 다음에 반대편 B에서부터 출발해서 A 방향으로 무한이냐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시작하는 점이 중요해. 그럼 A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럼 봐봐요. A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이 오른쪽에 C가 있으니까 A에서부터 시작해서 B로 무한히 가나 A에서부터 C로 무한히 가나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 니은이 이제 같은 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쪽은 어떻게 했어요? 요건 B에서부터 시작해서 A 쪽으로 무한히 가는 거니까 반대로 무한히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반직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선분 BC 같은 경우에는 B에서부터 출발해서 C까지 딱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죠. B에서부터 C까지 해서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요거는 C에서부터 시작해서 B까지가 된 거니까 반대로 C에서부터 시작해서 B까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에 같은 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시작하고 끝나는 점만 다른 거지 결국에는 어떻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가로 1번은 기억하고 미음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니은이에요. 니은. 시작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요게 지금 가로 C번 같은 경우에도 B에서부터 출발해서 C까지, 그다음에 C에서부터 출발해서 B까지. 요거는 지금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시작하고 끝나는 점만 다른 거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크기가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54번은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자, 직선 AB하고 직선 BA가 되겠죠. 이렇게 자리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크기가 똑같냐 물어본 거야. 크기가. 결론적으로 여기 같죠. 다른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반직선이 달라. 반직선이 지금 서로 다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분도 똑같죠. 이 크기가 똑같아요. 크기가. 그럼 봐봐요. 자, A점 있고 여기 B점 있으면 A에서부터 출발해서 B까지 해서 양쪽으로 무한하나
B에서부터 출발해서 A점으로 양쪽으로 무한하나. 어차피 어떻게 같은 선상에 지금 얘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지금 서로 같다는 거야. 그럼 이 친구하고 이 선분도 마찬가지죠. A에서부터 출발해서 B까지, 혹은 또 어떻게 B에서부터 출발해서 A까지, 이게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자, 근데 그에 비해서 보면 반직선은 시작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 A에서부터 출발해서 B 방향으로 무한이야. 무한. 그 다음에 요 BA라고 해서 자리를 바꾸잖아. 그럼 요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B에서부터 출발해서 A 방향으로 무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서로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하는 공간은 여기밖에 없는 거고, 이게 방향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반직선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방향이 지금 똑같이 돼 있는지를 봐야 돼. 방향이 똑같이 돼 있는지 봐야 돼. 그럼 요게 지금 P로 시작하면 되겠어요. P로.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요. PQ라든가, 예를 들면 반직선 PR이라든가, 혹은 반직선 PR 이렇게 된가? PS. 요 방향은 다 어떻게 되냐면 P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어떻게 돼? Q 방향, R 방향, S 방향으로 무한하죠. 그죠? 그럼 요거 세 개는 서로 같아. 요거 세 개는. 요렇게 반대로 했으면 요건 다른 거야. 그래서 답이 지금 4번이 되는 건데, 이유가 뭐가 되냐 그러면 같은 선상에 이 점들이 지금 다 놓여져 있게 되는 거니까, 일단 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전체 어떻게 돼? Q를 지나든 R을 지나든 S를 지나든 어떻게 해? 전부 다 어떻게 해? 다 지날 수밖에 없겠죠. 선상이 지금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직선하고 선분 같은 경우에 직선하고 여기죠. 그 다음에 선분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기는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키를 잴 때 이 키를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 키라고 하는 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그럼 머리에서부터 출발해서 발로 재나, 아니면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 쪽으로 재나, 똑같아. 크기 자체는 똑같아. 방향만 그런가, 방향만. 그러면 봐봐.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지금 같은 키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건 그냥 같은 걸로 봐야 돼. 같은 걸로. 요 뒤에 이제 구분하는 거는 대응점하고 대응점을 맞춰주는 거겠죠. 합동이나 닮음을 나중에 공부하실 때 그때 이제 매칭시켜 주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크기를 물어보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럴 때는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사전식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자, 직선하는 건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직선 같은 경우 보면은 이걸 연필로 이렇게 하나씩 다 긋지 말고 그냥 A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A 다음에 사전식, 그 다음에 이제 B가 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을 표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 다음에 그 다음 사전식은 어떻게 되면 이제 C가 되시는 거야. C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전식 어때? D가 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전식 같은 경우에는 어때? 자, B가 나오시면 돼요. B 다음에 A를 쓰진 않아. 왜냐면 A, B하고 BA는 서로 같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BD. 자, 그 다음에 이제 CD. 이렇게 해서 이제 6개를 지금 다 찾아내시면 되겠어요. 선분 쓰실 때는 일단 써놓고 얘기할게요. 자, 선분 AB, 그 다음에 선분 AC, 그 다음에 선분 AD. 이렇게 사전식으로 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BC 이렇게 되고 선분 BD 이렇게 되시고 선분 CD 이렇게 해서 6개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주의하실 거는 이제 반직선인데, 반직선 어떻게 하시면 사전식으로 이렇게 쓰신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자리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바로 밑에다가 사전식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자리를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어요. 요거 자리를 반대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도 마찬가지. 자, AD, 그 다음에 DA. 자, 그 다음에 이제 BC, 그 다음에 CB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반직선 BD, 그 다음에 DB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야. CD 이렇게 되시고, 이 친구가 DC 이렇게 놓으시면 된다는 거야. 자, 요게 이게 정석적인 풀이가 되는 거고, 일단 답을 한번 적어보면은, 자, 여기 6개, 12개, 6개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요게 지금 답이야. 자,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하냐면 1-2 과정에 충실한 풀이가 바로 이 풀이가 되는 거고, 요게 뒤에 보면은 우리 2-에 보면 경우의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보면 굳이 여기까지 공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왜 사고력 수학이라고 뭐 창의 수학이나 이런 것들 하잖아, 그지? 쭉 심화 유형 풀죠. 심화 유형 풀면은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와요. 경우의 수, 뭐 길찾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 문제는 뭐냐면 경우의 수 문제로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법으로도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풀이 방식이 하나가 아니야. 경우의 수를 통해서 그 풀이 방식을 통해서도 요걸 지금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요 친구가 한 명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 그지? 그럼 A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럼 얘하고 지금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놓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지? 세 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또 어떻게 보면 이미 여기 지금 직선이나 선분 같은 거 잴 때는 A하고 B를 갖다 이렇게 골랐잖아, 그지?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는 C나 D로 가야겠죠. 그래서 개수가 지금 하나 줄어요. 그럼 요렇게 연결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좀 어떻게 된 거면 이렇게 되겠죠. 이미 C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직선이나 선분 같은 경우에는 A하고 그 다음에 B하고는 이미 매칭이 됐어.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D하고만 매칭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해서도 풀 수 있는데 요거는 경기 치르는 방식 중에 리그전이라고 하는 경기 치르는 방식이 있어요. 경호에서 나올 때 리그전하고 토너먼트가 나오는데 이 리그전 풀이 방식으로도 풀 수가 있는데 일단 교육과정상 편성되어 있는 풀이 방법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초등학교 때 좀 공부를 좀 하셨다 그러면은 이런 풀이도 가능하다는 걸 제가 언급만 드렸어요. 요건 필수사항은 아니야. 요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서로 다른 반직선의 개수를 사전식으로 나열해야 돼. 사전식. 뭐 사전식을 항상 강조하니까 그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같은 선상에 이렇게 딱 두 개만 있어요. 두 개만. 두 점만 있어야 돼요. 자, 같은 선상에 이렇게 뭐 반원이 보통 일반적이죠.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이제 2학년 2학기 때 나와요. 지금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상급 문제 아니면은 이제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반직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 여기를 이제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그러고 여기를 C라고 그러면 A점에서 출발해서 B로 가나 C로 가나 D로 가나 어떻게 다 같은 반직선을 보기 때문에 이 같은 선상에 이 세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야. 두 점만 있을 때 두 점만. 지금처럼 이제 원같이 이렇게 보면은 같은 선상에 딱 두 점만 지나가죠. 이렇게 세 점이 이렇게 지날 수가 없는 거잖아. 곡선이 지금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사전식으로 배열하시면 되는 건데,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A 다음에 B를 적는 거야. A 다음에 B. 그 다음에 이제 A 다음에 C를 적고, A 다음에 D를 적죠. 그 다음에 이제 A 다음에 E를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B 다음에 C를 적는 거죠. 이걸 이제 사전식이라 그래. B 다음에 C는요? B 다음에 C. B 다음에 C라 그러면 B 다음에 A는. 그 여기 했잖아, 이게. 그 사전식으로 적으시는 거야. 근데 반직선일 때는 어떻게 돼? 반직선 AB하고 반직선 BA가 지금 서로 다른 거죠. 그러면 세줘야 돼. 그럼 세줄 때 어떻게 세냐면 이렇게 사전식으로 적으면서 바로 밑에다가 순서를 바꿔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직선 AB라고 적고 여러분이 적으실 때 이렇게 적지 말고 반직선 AB라고 이렇게 적고 바로 밑에다가 순서를 뒤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직선일 때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AC 뒤집고 그 다음에 AD 그 다음에 뒤집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AD까지는 AE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식으로 B 다음에 C 이렇게 되시는 거고 B 다음에 D 그 다음에 이제 B 다음에 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 다음에 C 나오죠. C 다음에 E가 되시는 거고 D구나. 그 다음에 C 다음에 E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D 다음에 E가 되시면 이게 끝났죠, 그죠? 근데 어차피 이게 다 2배잖아. 이 자리를 갖다 뒤집어봐야 어차피 다 2배죠. 그러니까 위에 줄에 2배가 된다고. 근데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적어보는 게 좋아요. 적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실 때는 여기가 2, 4, 6, 8, 10개죠. 10개에다가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지, 그치? 뒤집는 거니까. 그래서 총 20개. 이렇게 이제 계산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죠. 네. 요거 2점 골라서 만드는 건데, 직선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얘네들이, 자, A, B, C, D가 어떻게 돼? 한 직선상에 있는 거니까, 결국에 만들 수 있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2점을 다 골라도, 예를 들어서, 봐봐요. B하고 D를 골랐다고 해볼게. 어차피 어떻게 돼? B하고 D 사이에 4개 점이 지금 다 포함하게 되죠. 4점이. 그래서 어떤 점을 골라도 직선의 수는 어떻게 돼? 한 직선밖에 안 나와요. 한 직선밖에 안 나온다. 양쪽으로 무한하기 때문에. 뭐 요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로 2번은 반직선이에요. 반직선. 여러분이 세실 때 보면 이렇게 사전식으로 지금 세주시는 게 좋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직선 AB부터 시작할까? 반직선 AB부터. 그럼 봐봐요. 제일 끝에 있는 요 한 점이 어떻게 돼? A점이 지금 제일 끝에 있죠. 끝에 있으니까 봐봐요. 요게 반대쪽으로는 어떻게 갈 수가 있어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 A2에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A에서부터 출발해서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점이 없단 말이지, 그치? 그럼 여긴 지금 점이 없으니까 점이 있는 쪽 어때? B나 C나 D밖에 없죠, 그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방향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요. 이 알파벳 여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시작하는 점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요거는
B가 와도 괜찮고 C가 와도 괜찮고 D가 와도 괜찮아. 어쨌든 방향을 얘기해, 방향. 그러니까 방향은 점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시작하는 점은 똑같아야 돼. 그럼 제일 끝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제일 끝에 있는 것부터. A가 지금 제일 끝에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신다. 이거 보시면 되겠어요. 저건 반대편 방향, 위쪽 방향 가는 게 없지, 그지? 그럼 아래쪽으로 가는 것만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지금 서로 같죠? 어디가 지금 서로 같냐 그러면, A, 그 다음에 C하고, 그 다음에 반직선, A, D가 지금 서로 같다는 얘기지, 그지? 여기까지 대신? 그래서 요게 지금 하나야, 하나. 그래서 하나만 하셔야 돼, 하나만. 그래서 요건 이제 삭제하시고, 하나만 지금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봐봐요. 반직선이라고 하는 건 반직선 A, B하고 산선 B, A가 지금 서로 다른 거니까 요거 두 개는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B로 넘어가시면 돼요. 곧바로 이게 B로 넘어가신다. 자, B로 넘어가시면 이제 B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C점 이렇게 되신다 보시면 되겠어요. B, C. 그럼 이제 시작하는 점 이쪽 방향만 한쪽 방향으로만 보는 거야. 점점. 그럼 이쪽은요? 이쪽은 여기 했잖아. 얘하고 얘를 계산하면서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럼 C 방향만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 지금 자리 바꿔주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 지금 서로 다른 거니까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뭐랑 똑같냐 그러면 이게 반직선 BD도 똑같은 거야 이거. 그래서 하나는 없앤다. 두 개만 해야 돼. 두 개만. 그럼 보면은 요렇게 하나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봐봐. C 방향인데 요쪽 방향이 이미 다 셌지 그지? 저기서 지금 다 셌어. 요것만 하면 돼.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까? 밑에. 여기 보이나? 그럼 여기도 반직선 CD가 되겠지. 반직선 CD. 자리 바꾸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봐봐요. 얘하고 얘도 물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같은 반직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두 개 없애고 얘만 이제 고르셔야 되는 거고. 근데 마찬가지야. 얘하고 얘도 있는 건데, 같은 반직선 얘기하는 거니까 얘하고 얘 두 개만 고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여기 고르셔서 총 몇 개가 되시는가? 6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점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선분 개수 이렇게 된 건데, 얘도 마찬가지야. 자, 선분 AB하고 선분 선분 AB하고 선분 BA가 지금 서로 같은 거죠. 이렇게 같은 거. 그래서 둘 중에 한 개만 정하셔야 돼요. 한 개만.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봐봐요. 사전식으로 지금 하기로 했잖아. A 다음에 B를 했어. A 다음에 B. 그럼 요거 지금 하나만 세는 거야. 그 다음에 사전식 보면은 여기 A 다음에 C가 되죠. 그럼 선분 AC. 요만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선분 CA가 지금 서로 같은 거니까 하나만 해야 돼. 하나만. 그럼 봐봐. 그냥 사전식으로 적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여기 옆에다 다시 써줄게. 자, 선분 AB하고 그 다음에 선분 AC하고 그 다음에 선분 AD하고 얘네들이 지금 다 다른 거니까 이거 다 세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식은 선분 BC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선분 BD 이렇게 되신 거 선분 CD 이렇게 해서 총 몇 개가 되신가? 6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첫 번째 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야. B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반직선의 개수 이렇게 되죠. 자, 서로 다른 직선 이렇게 보시면은 어차피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어떻게 돼? 한 직선 사이에 있게, 산 직선 상에 있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라는 건 한 개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는 직선의 개수가 지금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지금 점이 이 점이 지금 어떻게 돼? 다른 쪽에 있지, 다른 쪽. 그러니까 직선 상에 있지 않고 직선 밖에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총 몇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4개를 만들 수 있어요, 4개. 그럼 양쪽으로 무한하니까 예를 들면 직선 AE하고 그 다음에 직선 EA는 어때?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 그래서 하나만 정하세요, 하나만. 그래서 이 친구는 4개에다 1을 더해가지고 그냥 5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5개가 된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반직선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직선 개수에 몇 개가 되는가? 직선 개수에 2배가 돼요, 2배. 근데 2배인데 그냥 2배가 아니라 반직선 같은 경우 보면은 시작하는 점에 따라서 다른 반직선을 인식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곱하기 2 해가지고 10이라고 적으면 틀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왜 틀린지 잘 봐봐요.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2배라고 생각한 거. 2배라고 생각한 건 여기, 이렇게 4개 있죠. 요것만 놓고 보면 요건 2배가 맞아, 요거만. 그럼 일단 요건 이제 여러분하고 제 생각이 좀 일치하니까 요거 이제 적어두면은 자, 직선이 아니라 요건 이제 반직선이죠. 그래서 반직선 이렇게 되고 AE가 되시는 거야, AE. 그거랑 그 다음에 반직선 EA가 지금 서로 다르다고. 이거 똑같아, 이거. 근데 마찬가지. 반직선 BE가 되겠죠. BE하고 반직선 EB가 지금 서로 다르니까 요것도 어떻게? 2배야, 2배. 그래서 2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E 하고 그 다음에 EC가 되겠죠.
그 다음에 D2하고 그 다음에 ED가 지금 맞다. 요렇게 2배야.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보면 2배가 맞아. 이 4개는 2배야. 근데 이제 오차가 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여기 밑에 부분 셀 텐데 밑에 부분 봐봐요. 요것도 이제 바로 전 문제인 이제 58번에서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해보셨겠지만 시작하는 점이 여기 끝에 있잖아. 그러면 A점이나 D점 이 둘 중에 하나로 먼저 시작하시는 거야. 제일 끝에 있는 거. 그럼 이쪽엔 지금 점이 없으니까 어떻게 방향 설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점은 시작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방향이야. 방향. 근데 이쪽 방향으로 이제 설정할 수 없으니까 반직선 어떻게 해서 반직선 이쪽 방향으로만 설정할 수 있죠. 그럼 봐봐요. 반직선 A, B가 이렇게 있고 반직선 그 다음에 A, C가 있고 반직선 어때? A, D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B 방향, C 방향, D 방향이 점은 다르지만 어떻게 돼? 같은 쪽을 얘기하는 거야. 같은 쪽. 같은 쪽을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돼?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세야 돼. 하나만. 그럼 반대편 요건 지금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얘네들이 서로 다른 이유가 똑같아. 이게 시작하는 점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요 반직선하고 요 반직선이 지금 다르다고. 이게. 그래서 요거랑 요건 세주셔야 돼요. 요거 두 개 날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그 다음 사전식으로 쓰게 되면은 BC 이렇게 돼 있죠. 그럼 BC면 여기야. 그럼 BC하고 BD하고 이거 서로 같은 거지, 같은 거. 같은 거니까 돼요. 하나만 해야 돼, 하나만. 그럼 요렇게 한번 갔다 그러면 반대편, 요렇게 한번 가는 거. 서로 다른 거죠, 그죠? 그럼 자리 바꾸는 거 되는 거지. CB.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CB.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자, 얘하고 얘. 이렇게 되는 거. 나머지는 모를 리가 없으니까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 A, B, C, D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반직선의 개수는 여기 총 몇 가지가 되시는가? 6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저 8가지에서 6가지를 더하는 거니까 14가지가 되시는 거고 A 플러스 B는 뭐가 되시는가? 19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선분 조건에서 문제에서 보면 이게 줬어요. 이게. 자, 여기가 지금 일단 같다고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뭐냐면 중점이래, 중점. 요 M이라고 하면 선분 QB죠. QB. 요거의 중점이 된다.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서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맞는 거랑 틀린 거는 이제 분리해내라. 이렇게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거 고로 했으니까. 자, AQ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 그 다음에 요거죠. 이 친구. B가 되는 건데, 얘가 지금 몇 칸이야? 각각. 얘도 지금 2칸을 얘기하는 거고, 얘도 지금 2칸 얘기하는 거니까, 길이 자체, 크기는 가장 같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친구. QB 이렇게 되네. QB는 여기죠. 요만큼. 자, 그 다음에 선분 AB.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선분 AB에 P점하고 Q점이 지금 3등분점이 되는 거니까 3분의 1이 된다. 요 말도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MB 이렇게 되죠. MB면 여기네. 요만큼 얘기하면 요만큼. 요거는 이제 AP죠. AP. 근데 봐봐요. 요 문제에서 보면은 QB하고 그 다음에 AP가 지금 선제 같다 그랬잖아. 근데 그거에 지금 절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 요 크기 자체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M이죠. AM. AM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요만큼이야. AM. 자, 그 다음에 QM 이렇게 해죠. QM. 그럼 봐봐요. 요 노란 거 한 칸이 어떻게 해? 요 노란 거 한 칸이 주황색 2칸이랑 마찬가지죠. 그럼 몇 칸이 된가? 총 5칸이죠. 네, 5칸이라고 좀 잘 적었으니까 5칸이라고 좀 잘 적었으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이제 PB죠. PB면 어디야? PB면 여긴가?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요게 지금 4칸이야? 작은 거로 치면 4칸이 되겠어요. 4칸. 자, 그 다음에 PM 이렇게인가? PM이 어떻게 돼? 요만큼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작은 거는 어떻게 하면 자, 선분 QM으로 봐도 괜찮고 선분 BM으로 봐도 괜찮아. 둘 중에 하나. 요거 작은 거, 요거 한 칸이라고 봤을 때, 요건 지금 5칸치야. 요건 어떻게 돼? 요거는 4칸이 되겠죠? 4칸. 그럼 이제 요걸 좀 해석해 드릴게요. 요건 이제 뭐냐면 선분 PB 요 친구하고 요것도 마찬가지야. 선분 PM이야. 얘 대 얘가 외항의 곱하고 내항의 곱은 서로 같은 거잖아. 외항의 곱하고 내항의 곱은 서로 같은 거죠. 여기 이제 곱하기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곱하기 1이 지금 생략된 거야. 곱하기 1이 생략된 거야. 그럼 이게 외항의 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1이야. 얘가 지금 1일 때 내항의 곱 여기죠. 요만큼이 이게 내항의 곱이야. 여기야.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 된다는 뜻이야. 2분의 3. 그럼 가장 작은 자연수비로 나타내는 거니까 이 친구 어떻게 돼? 이게 여기다 곱하기 1을 한다고? 그럼 풀이 과정이니까 보여줄게. 그럼 이 친구가 지금 3대2가 되겠죠? 3대2. 그러니까 이 선분하고 이 선분의 비가 3대2라는 표현이야. 3대2라는 표현.
요거는 이제 비례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건데, 외항의 곱하고 내항의 곱은 서로 같다고 해서 식으로 표현하죠. 등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야. 이건 그냥 선생님이 해석해 된 거고. 그럼 가장 작은 자연수비가 어떻게 3대 2가 되냐를 지금 물어본 거랑 마찬가지가 된 건데, 요게 지금 현재 어떻게 했어요? 4대 5라겠죠. 작은 칸 기준 4대 5. 그러니까 4대 5인데 3대 2라고 했으니까 틀렸는 거죠. 그럼 옳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 봐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선분 PB 대 선분 PM이죠. 그러면 얘나 얘를 그냥 비례상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비례상수처럼. 그럼 얘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하나를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 그럼 저게 지금 몇 개 있어야 되는가? 이게 지금 4개 있어야 되는가? 근데 얘가 되려면 몇 개 있어야 되는데? 5개 있어야 돼. 5개. 그래서 이게 4대 5가 된다고. 4대 5. 그 외항의 곱하고 내항의 곱은 서로 같죠. 그래서 여기가 PM. 요거랑 곱하는 거지. 4PM 이렇게 되시는가? 마찬가지. 얘랑 얘를 곱해. 그러면 어떻게 해? 5PB가 되겠죠. 5PB. 그럼 문제는 이제 PB로 나타낼 거냐, 이제 PM으로 나타낼 거냐 선택만 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처럼 이제 PB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5만 반대편으로 보내면 되겠지. 이렇게 되시죠. 선분 PM. 여기가 PB. 이렇게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비례식에서 나온 거야, 비례식에서.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시는가? 5번이 되시는가? 네. 자, 문제에서 뭐 중점 표시는 이제 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 읽어보시면, 자, 선분 AB가 되겠죠. 그거의 중점이 지금 M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선분 BC가 되겠죠. 그거의 중점이 이제 N이 되십니다. 요건 이제 확인하시기가 어렵지 않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옳은 거 고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선분 AB. 선분 AB면 여기죠. 요만큼이죠. 그죠? 자, 요거에 이게 어떻게 된가? AM은 요거네. 자,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2배 때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1번은 이제 옳은 표현이 되겠어요. 자, 2번 MN 이렇게 하자. MN. 자, 요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걸 A라 그러면 요것도 지금 A가 되시는 거잖아. 요거 B라고 보시면 요거 B죠. 왜냐면 선분 AB하고 선분 BC가 지금 문제에서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다라고 오인하시면 안 돼요. 각각 같은 거, 각각 같은 거. 그럼 이제 AM이야. 선분 MN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A에다 B를 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거는 이제 선분 AC면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끝이죠. 그럼 선분 AC는 어떻게 하면 A가 2개, B가 2개가 되는 거니까 요거의 3배가 아니라 2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틀린가요? 2배야, 2배. 이게 절반이어야 돼. 2분의 1이라고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MB면 여기죠. 요만큼. A 요거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BN. 자, 요거랑 요게 지금 같냐? 그 원래 있는 거가 같지가 않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다르다고. 그래서 요거는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리죠. 문제에서 같다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NC 이렇게 되죠. NC면 요거야. B만큼을 얘기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 친구 BC면 요거죠. 요만큼이죠. 자, 요거의 지금 절반이냐? 당연히 절반 맞죠.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보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N은 여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니까 요 A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EA 플러스 B랑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MC 이렇게 된 거예요. MC면 요거죠. 요만큼 되시는 거니까 요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A 플러스 EB랑 마찬가지니까 A하고 B가 지금 다르잖아. 다르니까 이것도 같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 1번하고 4번만 고르셔야 돼요. 네, 문제에서 보시면 선분 AB 그 다음에 요 선분 AB의 중점이 이제 M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지금 서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 선분 AM이죠. 자, 그거의 지금 길이야. 자, 그거의 지금 중점이라고 됐으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지금 같아있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세요? 요게 지금 7이 되시는가? 그럼 요게 14네? 그럼 요만큼이 얼마야? 14가 되시는 거니까 14에다 14 더하시게 되면 어떻게? 28이라는 게 이제 어렵지 않게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시는가? 28 이렇게 되시는가? 네, 문제에서 보시면 선분 A, B하고 그 다음에 선분 B, C가 지금 같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같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같다라고 속단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문제 접근하실 때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 자, 요게 지금 선분 A, B의 중점이 M이라고만 얘기했으니까 선분 A, M하고 선분 M, B하고 요것만 지금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걸 A라고 찝으면 여기도 지금 A가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자, 선분 B, C의 중점이 N이라고 했으니까 선분 B, N하고 선분 NC 어떻게 돼? 요것만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에서 요청한 게 어떻게 돼? M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된가? A랑 B를 더한 거랑 마찬가지가 된 건데 A에 B를 더한 거는 선분 AC. AC는 어떻게 했어요? 선분 AC라고 하는 거는 A도 2개,
B도 2개랑 마찬가지니까 요거의 절반이 되겠죠. 근데 요게 지금 20이라고 했으니까 요건 어때? 그거의 절반이 이제 1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선분 BC 이렇게 했죠. 선분 BC. 자, 선분 BC의 3배. 선분 BC의 3배가 선분 A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걸 A라고 넣는다 그러면 요게 지금 3배가 된 거니까 요만큼이 지금 얼마가 되시는가? 요게 지금 3A라고 그냥 A로 표현하실 수는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봐봐요. 자, 요거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선분 AB야. 여기가. 선분 A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된다고. 그거의 중점이 어때? M이라고 돼 있으니까 M이 지금 중점 역할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반대편 요것도 지금 얼마가 되시는가? 요게 지금 6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봐보세요. 여기야. 자, 선분 AB. 자, 요건데 요 친구가 지금 언제 얼마가 되겠어요? 6 더하기 6이 되는 거니까 지금 12가 되겠죠. 12. 그럼 요게 지금 3A잖아. 3A. 그럼 요게 3A라고 하면 3A는 이렇게 10이라고 놔도 괜찮지? 요게 지금 3A란 뜻이야. 그래서 3A라고 놓은 거야. 그럼 A는 얼마가 되시겠어요? A는 지금 4가 되는 거니까 요 값이 지금 얼마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요게 지금 4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요까지 괜찮죠, 그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선분 BC, 선분 BC의 지금 중점이 N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지금 다시 어떻게 되시가? 요게 2, 요게 2가 되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N부터 시작해서 N까지 이렇게 된 거니까 6에다가 얼마 더하시면 되는가? 2 더해가지고 6에다가 2를 더하셔갖고 값이 얼마가 되신다? 8이 되신다고 이렇게 뽑아내실 수 있죠. 수업 듣시나 고생 많으셨고 일단 유형 1번부터 6번까지 해설 강의 좀 해드렸고 그 다음 이후에 7번부터 어떻게 되면 13번까지가 되겠죠. 이어서 바로 대표 문제 해설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